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 이현수 전 시흥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전 이현수 시흥시장님 본인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시흥시와의 그 연고 관계는 사실 경찰서장으로 발령을 받고 와서 근무를 하면서 주민들과의 관계가 또 아주 당시에 시장님보다가 제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또 민원 문제도 잘 해결하고 또 주변의 그 시민들과 관계도 아주 잘 지내고 하니까 시장을 하면 어떠냐 이러한 꿈을 자꾸 심어주길래 현지 경찰서장에서 사직서를 내고 그리고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선거 얘기를 하기 전에요. 전 시장님, 전 후보님이시죠? 네, 예. 지금 경찰서장님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군데의 경찰서장님을 역임하셨는데 그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가 시장 당시에도 검경수사권 문제하고 제가 또 현직의 경찰청 형사과장을 할 때도 당시에 우리 그 정보국장이 이제 구속된 예가 있었습니다. 검경수사권 문제만 나오면은 검찰이 뭔가 좀 긴장해가지고 경찰에 대한 관련 비리를 많이 확대하고 이런 일들을 있어 왔었는데 아마 지금 저는 그 정책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이 검경수사권 문제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검찰이 너무 무슨 뭔가 표적 수사를 주로 많이 활용했고 또 어떤 표적 수사 중에서도 사건이 잘 안 풀리면은 또다시 이제 별건 수사를 또 확조해가지고 옆으로 가서 어떻게든 그 대상자를 파헤쳐가지고 탈탈 털어서라도 일을 만들어내는 그게 아주 유능한 검찰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상식적이고 또 현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한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검찰에도 주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전적으로 경찰만 또 하고 기소권만 검찰이 갖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아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해야 될 수사 분야가 있고 경찰이 또 국민 대다수에 대한 일반적인 형사 사건들이 워낙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문화된 경찰이 당연히 다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전 경찰서장으로서 그 검경수사권 조정은 잘 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현재는 지금 잘 됐다고 이제 긍정적인 평가는 아직 내리기가 좀 빠르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말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의 경찰서장을 역임하시고 그다음에 시흥시의 시장님을 전에 역임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많은 주민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입어가지고 다시 그 시흥시 시장의 재선에 도전하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서류 심사에서 컷오프 됐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컷오프 대한 그 문제는 아마 물론 정치는 다 또 계파도 있고 사람 관계니까 특별히 인맥 관계 이런 계파적인 문제가 많이 작동되는 것이 정치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저는 사실상 12년간 정도 서울에서 제가 하고 있는 그 개발 사업에만 이제 집중해 오다가 또다시 이제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당선된 지난해부터 여기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아와서 그때 못한 그 꿈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은 무당 정부가 어려워지니까 국민의힘이 재집권하고 그때의 주자들이 국민의힘 소속된 그 출마자들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대로 이제 건유를 몇 번 받고 그러면서도 계속 거절하다가
그 분위기를 또 따져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 이런 마음에서 또 시민들이 앞장서겠다고 자기가 제의를 했었어요. 예. 선거를 앞장서 주겠다고. 그리고 이 지역은 특히 이제 지역 간에 좀 그 뭔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차별적인 그런 그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화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남, 호남 구별 없이 다 형제와 동생이 하면서 어울려 왔기 때문에 그 점에서 아주 그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은 형님이 제일 적임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호남 향후의 후배들이 와서 적극 앞장서기로 했기 때문에 결심을 하게 됐죠. 아, 그러면은 지금 이현수 전 후보님은 고향이 경상도십니까? 어디십니까? 예, 이제 출생은 경상도에서 이제 났었지만은 예. 학교 관계를 주로 이제 그 대학을 이제 충청도에서 중국대학을 다니고 예, 예. 그리고 검정고시 하면서 지역을 뭐 여러 군데 이제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예. 주로 이제 서울권에서 경찰 생활은 이제 서울 시내 형사과장부터 서울 경찰청 또 본청에 이러한 그 수사 분야를 많이 그 근무를 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많은 분들의 이제 성원 속에 그 시흥시장에 출마를 하셨다가요. 컷오프 드시고 참 마음이 많이 아프시지만 대국적인 결단을 하셨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하셨다가 이제 장재철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저는 우리 시흥에 대한 그 발전 미래가 사실 참 서울권에 이제 그 인접해 있고 자연 환경이 바다를 가지고 있고 넓은 그 가용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잘 만들어 가면은 시흥시는 참 멋진 그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그 시단위의 지도자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좁은 소견으로 또 좋은 뭐 아이템도 콘텐츠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시장 자리만 탐을 내서 시장을 해보겠다 이러한 분위기를 느껴가지고 야, 내가 같으면은 다시 제가 이제 시장 때에 했던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배구 신도시의 그 군자 매립지 당시 이름인데 여의도의 2배 되는 그 면적의 땅을 제가 하나건설로부터 5,600여 개 이제 매입을 해서 디즈니랜드라든지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이 아주 그 세계적인 명품 그 테마파크 공장 도시를 만들려고 아주 의욕적인 꿈을 가졌고 또 일단 착수했기 때문에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제3경인고속도로도 만들어서 인천공항까지 20분이면 시흥에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국제화된 도시를 만들려고 추진을 했었죠. 그리고 오이도에 가면은 이제 빨간 등대 시흥의 하나의 어떤 상징물로 지금 광고에 늘 사용하고 있는 이런 좋은 제 어떤 작품들 연꽃 테마파크도 제가 KBS 6시 내고향을 보면서 전남 무안의 그 백년지 못에 연꽃이 피었을 때 많이 몰려가는 관광객들을 보면서 야 무안까지 갈 필요 있느냐 우리 수도권에 많은 그 인구가 한 시간 내에 올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시흥시에만 갖고 있는 이런 장점을 여기도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강곡지란 그 연꽃이 우리 국내에 처음으로 재배된 지역입니다. 이런 강곡지 작은 연못에 갇혀져 있는 연꽃 보다가 거기 무안같이 한 10만 평의 그런 연꽃 테마파크를 만들자 해서 바로 연꽃 그 관련된 무안의 그 담당 공무원을 불려가지고 많이 자문 받고 그래서 10만 평의 그 논두를 사서 연꽃 그 테마파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MTV 사업이라고 시야호에 물이 빠진 지역에 거기도 또다시 여의도에 한 4배 되는 면적을 수원공사 사장님하고 또 오랜 그 교감하에서 그 MTV 그 사업 멀티 테크노 밸리란 그런 이제 뭐 그 사업 목적 사업입니다. 하나의 이제 IT 지식 관련된 산업들만 유치하자. 예. 그 전에 시야공단에는 일반 그 제조업들이라서 그 매연이라든지 또 악취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수산공사 사장님한테서 4,900억을 또 미리 착공 허가를 내기 전에 받아내고, 그리고 거기 또 뭐 인공하천이 4개가 있는데 여름 되면은 이제 물이 흐르질 않으니까 모기들이 고여있고 또 냄새가 나고, 이 물도 샤워 물을 끌어가지고 흘러내리는 하천, 이 비용도 한 300억. 또 선사유적공원이라고 오유도에 그 뒷산에다가 그 조개 무덤으로 이제 그 판단돼가지고 선사 문화유적지다. 이러니까 수산공사가 땅을 공장 용주로 개발해서 바로 먹지를 못하니까 그냥 포기한 상태로 버려놓은 땅. 그런 명목상으로는 문화재 유적지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쓰레기장으로 신문 조각이 막 흩어져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된 선사유적 공원을 만들 수 있게 예산을 300억 정도를 소요가 되니까 내주든지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제의해서 300억을 확보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제가 이제 재임 중에 짧은 기간에도 많이 해왔는데, 예. 그 인프라를 이후에 민주당 정부의 시장들은 12년을 고스란히 그걸 마무리하는 일로 끝냈어요. 그래서 다시 저는 그 우리 시흥시를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왜냐면은 샤호가 지금 안산시하고 대부도가 안산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양분되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도 뭐 그 개발 가치도 불편하고, 그래서 대부도를 먼저 시흥시로 편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명실 장관 그 해안이 많은 중부권에서 그러니까 해양 관광 도시 이런 시흥시를 아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뭐 올인했죠. 시장을 되면은 시흥시를 이렇게 아주 확실한 변화를 시켰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현수 전 시흥시장님께서 시흥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많이 하셨는데요. 요번에 만약에 그 시흥시장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동안 추진 못한 일을 마무리를 하고 싶으셨는데, 지금 그 무소속으로 출마하셨다가 그 장재철 후보를 적극 지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장재철 후보를 통해서 그 이현수 전 시장님께서 이루지 못한 꿈을 장 후보가 자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지를 하신 겁니까?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재철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요, 손을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입장에서 시흥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우리 시흥 시민들이 사실상 민주당 정부 하에 시장들이 12년간을 유지해오면서 그분들은 그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가깝고 또 인상도 좋고 또 외모도 인물도 사람 참 부드럽고 좋은 분들인데, 정당의 어떤 컨트롤을 받아가지고 정당의 꼭두가시 노릇을 해오는 시정을 펴왔다. 그래서 정당이라는 것은 일개의 자기들 이익하는 목적 단체인데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뭐 돌고래 같이 승진 기준 연도를 무시하고 파격적인 승진을 시킨다든지 보직을 아주 그 독점을 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소외된 공무원들도 불만이 너무 많고, 왜냐하면 공무원 노조들이 시청 앞에서 데모를 했으니까 시장 출근 시간을 맞춰서 그럴 정도이고, 더 나아가서 일반 시민들 또 체육단체 이런 분들조차도 자기들하고 관련된 가까운 민주당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의 예산 편성이 되고 또 사업권도 그분들에 대해서 개발 문제 사업들이니까 파격적인 이익에 가는 그런 허가를 내주고, 그래서 그런 점들은 물론 그를 관련된 시민도 불만이 많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들어오고 만나봤는데, 그런 일들을 일소하고 제대로 된 도시를 또 이렇게 아까운 도시를 좋은 도시를 지지부진하게 개발에는 관심도 없고, 정부가 LH가 토지 인구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멜들을 풀어서 그 지역별로 아파트를 우후죽순으로 올리니까, 그러면은 시 행정은 시 도시개발 계획에 따른 행정이 아니고 전부 LH가 관련된 개발만 동네마다 그냥 변두리를 개발했다. 그럼 중심부는
넓은 폐경전을 100만 평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는 손도 못 대고 개발해야 될 대상은 손도 못 대고 나머지들은 일반 외부 투자 그 LH라든지 일반 주택 건설 업체들이 다 개발하고 그래서 난 좀 무능한 정부의 시장들이다. 예. 그러니까 이를 그렇게 재정을 끌어오고 또 거기에 붙여서 허가 문제 안에서도 어느 특정 업체들에 대해서 뭐 용적률을 15층을 줬다가 거기 또 45층으로 용적률 올려주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많은 그 증거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부조리, 부패한 시정이 12년간 계속되어 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깨끗한 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판가리를 해서 국민의힘 소속의 시장이 나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념이 확고한데 제가 이제 그 커드프 당에서 그 무소속으로 시민 선거 운동을 해 다니니까 저를 지지하는 분들도 뭐 아주 애쓰게 하고 안타까워하고 지지를 한다고 말씀은 하는데 뭔가 좀 힘이 좀 빠진 그 안타까운 면을 자꾸 얘기를 하길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선거에 투표일은 가까이 오고 그래서 둘이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 또 민주당 정부하에 시장이 또 승리해서 시장 자리를 또 맡을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마음이 더 급해서 바로 장재철 후보가 만나지 않고 콜이 왔을 때 만나서 쉽게 그래서 손을 들고 지지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선거가 이제 불과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시흥시장에 출마하셨다가 지금 장재철 후보를 돕는 입장에서요. 장재철 후보가 왜 이번에 그 국민의힘 후보로서 시흥시장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선거가 이틀 남은 시점에서 시흥 시민들께 반드시 장재철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 한번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12년간의 민주당 정부하에 소속된 시장들이 앞서 말씀드린 좀 능력이 부족하고 또 끼리끼리 자기들과 연관된 시민들, 단체들 이러한 그러니까 자기 당에 관련된 인사들이 뒤에서 뭔가 조종되는 이런 시정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소외된 시민들이 어떤 그 가슴앓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시장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러한 마음들은 뭐 각계의 단체들마다 만나면 전부 다 열화 같은 막 성원이고 또 간절한 호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국민의힘 이겨달라고. 그런데 거기 대표 주자로 제가 손들어준 장재철 후보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 분위기를 끌고 압승을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12년간 어떤 그 소외되어 오고 그 섭섭했던 그 마음, 엉거리진 마음을 이번에 분출해서 터뜨리는 이런 절호의 기회가 6월 1일 선거입니다. 선거로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면은 길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소속 장재철 후보만이 들어가면은 뭔가 좀 뚝심 있고 또 그동안에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랐던 지역 주민에서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많고 왜냐하면 시의원도 하고 시의장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장이 된다면은 우리 어떤 소외된 시민 없이 다 오를 줄 알고 또 뭔가 좀 추진력 있는 사람 그리고 현 정부가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이 여당의 도지사라든지 중앙정부와의 인맥관계는 또 제가 많은 폭넓은 인맥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뒤에서 협의해 나가면은 우리 시흥시는 아주 급속도로 변화된 도시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현수 전 무소속 후보님 진심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시흥시장에 출마하는 장재철 후보 사무실에서
장재철 후보를 지원하는 이현수 전 무소속 후보를 만나봤습니다.